오늘 미국 3대 지수 중에 다우만 좀 올랐고요. 나스닥은 아예 세게 내렸습니다. 1% 넘게 또 내렸거든요. 근데 유럽장 괜찮았는데 미국장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등세가 약간 미비했죠.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아시아장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유럽장부터 세졌는데 이 물결을 타고 미국도 밀고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주된 이유는 뭐 여기 기사 보도로 나오는 거는 로이터 쪽 나오는 거 보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좀 더 디테일하게 연준에서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이제 국채 수익률을 올려가지고 이게 테크주를 두들겨 때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 10년 국채 수익률을 보면 이렇게 오르긴 올랐습니다. 1.88. 근데 최근 추세를 보면 이렇게 추세적으로 계속 밀고 올라오고 있죠. 뭐 이 밀고 올라오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항상 주가 분석할 때 이 기사들 보면 그날 그냥 토를 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기사 중에서 뭐 이 내용보다도 이 내용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밑에 보면 여기 있죠. 요 부분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드가 그 좀 더 매파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고 그게 이제 리세션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경제 데이터가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분 생각으로는 연준에서 타이팅하는 걸 즉시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여기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잖아요. 안 좋게 나오는 과정이 되게 되면 연준이 기준금리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을 하지 않고 추세적으로 계속 올릴 것 같습니다. 다만 QT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밸런스 시트를 줄이고 있는데 이 줄이는 강도를 줄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중단하는 것보다는 그 강도를 줄임으로써 시장에 약간 완화적인 정책을 핀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던지게 될 거예요. 그걸로 주식의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의 하락 방어나 주식의 변동성의 방어를 하려고 1차적인 시도를 할 거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안정화가 안 되면 그때는 그러니까 매도를 밸런스 시트, 그러니까 국채를 보유하고 있던 걸 시장에 매도하는 걸 중단하는 뭐 이런 형태로 금리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어떤 형태로든 금리는 조금씩 속도를 내서 올릴 거라고,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더라도 계속 올리는 행위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QT의 액션은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경제 지표가 움직일 때 포커스는 연준에서 긴축 액션 하는 것 중에서 QT 하는 것들, 그러니까 국채 보유하고 있던 것들을 시장에 다시 내다 파는 그거의 속도 조절, 이게 아마 포인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분이 생각하고 하는 거와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볼만한 것들은 없고요. 그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 자체가 어떤 전환 포인트를 맞은 것 같아요. 부착살을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아시겠죠, 뉴스를. 그런데 여기서 헝가리라네, 터키죠. 터키에서 우크라이나 협상단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협상 내용과는 다른 협상들을 우크라이나에서 제시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끝장을 보겠다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전황 자체도 지금 러시아 쪽에서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새로운 어떤 전환점에 들어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참전을 안 하고 있었죠. 유럽이 박살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영국에서 야 무기 좀 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안 갖다 주고 있었는데 일본이 진주만 폭격하면서 전쟁에 들어오고 대규모로 무기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진행됐을 겁니다. 그 순서가 앞인지 뒤인지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 무기대여법을 승인시켜서 우크라이나한테 계속적으로 무기를 지원해 주겠다 그랬거든요. 이길 때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소련 시대의 장비들만 꾹꾹 밀어넣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넘어서서 신형 장비들까지 계속 밀어넣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한테 전황이 유리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에 요거 대공 방어 미사일을 제공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거 기사 4월 9일자고 이건 누가 넣으셨냐면 정윤미 기자께서 올리셨거든요.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만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유럽 지역이 이 우크라이나 옆에 지금 슬로바키아 얘기가 나왔잖아요. 다른 나토 국가들도 전부 다 자금 군사를 밀어넣어 주고 있고, 그러니까 군장비 무기를 밀어넣어 주고 있고, 여기 또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전차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수리를 해서 넣어주겠다, 뭐 이런 무상으로 자기네가 돈을 들여서 그런 얘기들 해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여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뭐 이런 쪽에서도 계속 어느 국가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무기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미국 쪽에서도 밀어넣고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기가 없으니까 중국하고 북한에도 손을 내밀었다 그랬죠. 근데 중국은 무기까지 지원해줬다가는 석유 사는 거하고 천연가스 사는 거 말고 무기까지 들이밀었다가는 전세가 난리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아마 노를 한 것 같은데, 북한은 오케이를 했다고. 북한에 가서 무기를 갖다가 여기다 쏘아본들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뉴즈원 기사인데요. 4월 9일자 기사입니다. 이거는 누가 올리셨냐면 이것도 정미 기자께서 올리셨네요. 이거는 러시아 예비군 동원까지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징집병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잘 들어보면 러시아에서 자국군인을 썰어 밀어 넣었는데 그거가 박살이 나니까 뭐 시리아 뭐 다른 쪽에서 용병을 구해다가 집어넣었죠. 그걸로도 안 되니까 체첸, 시리아 이런 쪽에서 그걸로도 안 되니까 지금 자국의 예비군까지 끌어모아서, 이 예비군을 끌어모으는 이유는 징집병을 끌어모았는데 징집병을 사실 훈련시켜가지고 뭐 한 주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군사훈련 가는 거 보면 뭐 한 달 뭐 이렇게 최소한 4주 6주 훈련을 시켜가지고 군인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뭐 일주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군에 있었던 사람들 끌어다가 전장에 투입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그러니까 군인에 대한 한계점뿐만 아니라 그 무기에 대한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는 거죠. 양쪽에 다. 이 전쟁이 점점 러시아한테 불리한 쪽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미 얘기가 됐었지만 이후에서, 그리고 이제 완전히 제재가 동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 아직 그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못 갔는데 석유하고 천연가스까지 전부 다 수입 금지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거기에는 특히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에 단바에 그거는 잘라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100% 충격을 완전히 에너지 쪽에서 수입을 중단하도록 만들려면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건데, 중요한 건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천연가스의 숫자와 규모와 그 석유의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유럽이 이제 깨달았거든요. 러시아한테 의존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러시아의 편이 아닙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이것도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거 동아일보 기사고요. 이거 4월 9일자 기사입니다. 이거 누가 올리셨냐면 많이 올리셨, 세 분이나 되네요. 유재동, 김윤종, 신진우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여기 보면 정리가 딱 돼 있습니다. 최근에 유엔 인권이사에서 퇴출됐죠. 투표해가지고 3분의 2 이상 결의,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 국가 중에 3분의 2 이상이 오케이 찬성을 내서 인권이사에서 퇴출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WTO에서도 축출하려고 하고, IMF에서도 축출하려고 하고, G20에서도 뽑아내려고 하고, 전체적으로 난리를 치고 있죠.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WTO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4분의 3인가요? 하여튼 선거에서 찬성이 나오면 추출할 수 있답니다. 이거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됐죠, 전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세계 600개 기업이 러시아 사업을 보이콧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구, 그다음에 개인 기업들, 그리고 러시아에 관광 가는 관광 자원들도 상당히 많이 축소될 것 같아요. 러시아 쪽에. 그리고 러시아에서 대외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러시아 경제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러시아한테 불리합니다, 지금. 최근 주가가 폭락한 이후에 개장이 안 돼 있다가 이제 개장이 됐죠, 러시아.
근데 이게 직전 고점이 여기 보시면 1886까지 RTSI 지수가 올라갔다가 반토막 넘게 깨졌다가 800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반등했는데, 이 반등의 강도는 그냥 일시적 반등이지 추세적 반등이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지부진한 패턴으로 움직일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가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가. 그러니까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갔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경제가. 환율 자체는 안정화 국면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150 루블까지 달러당 올라갔다가 지금 80 루블 때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안정화된 거냐, 이 추세로 계속 내려오면서 있을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점 위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추세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결과적으로 러시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러시아한테 벌어주었던 에너지 쪽, 물론 곡물도 있고요, 그것이 추세적으로 계속 그 규모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왜냐면 교육 규모가 계속 줄어들 거니까. 외환 보유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겠죠. 그리고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다시 축적해야 되겠죠. 군비 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투여될 수 있다. 다만 외부적으로는 할 수 없고 내부적으로만 액션을 진행하겠죠. 군사적 관련된 거는. 또 한 가지는 여기 옆에 보면 이제 보이콧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얘기를 드렸는데, 환율이 급등해서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을 살 때 너무 많은 비용을 루블로 주면 그것도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물가를 루브라로 측정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 물건이 없어서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계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보이콧을 하고 있고, 이게 생필품과 관련된 기업들이라면 뭐 의류, 뭐 식료품, 그러니까 식료품이라는 게 제조 가공한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이죠. 의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쓰는 생필품이나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이 러시아 쪽에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콧을 해버리면 러시아 내부에 물건이 없잖아요. 그 매장에 물건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그 물건을 비싼 가격에 팔겠죠. 기업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여기저기서 달라 그러는데, 달라 그럴 때 내가 좀 돈 더 줄 테니까 이쪽으로 물건을 좀 쏴줘, 이런 행위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외국에 있는서 들어오는 물건 가격 대비 루브라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루브라 통화 가치에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주가 인플레이션 압력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인플레이션 보도 이거 지금 어떻게 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4월 7일자 기사거든요. 밑에 보면은 여기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최근 연율로는 200%, 주간으로는 2%라고, 공식 보고는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그 경제 자문 부서에 있는 그 수장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확인된 건 아니죠. 이분 생각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경제가 이제 올해 10%에서 15%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체될 때 마이너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공식적으로 보고한 걸 보면은 잠시만요. 여기네요. 러시아의 그 경제 부처에서 보고한 걸 보면 연율로 3월 달에 14% 올랐다고 나왔습니다. 빨리 올라가고 있죠. 직전에 이게 보여드렸던 게 제가 8.5인가 9.5 이 차트 보여드렸죠. 8.5인가 9.5 정도로 보여드렸는데 3월달 보고 나온 게 14.5니까 4월달에는 이거보다 좀 높게 나오겠죠. 제가 터키를 보여드렸잖아요. 극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근데 터키처럼 극단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러시아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데 추세적으로 조금씩 밀고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과거에 이 그 90년대에 있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 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가겠느냐라는 생각은 사실 안 하고 있고요. 요 단계, IT 버블 난리쳤을 때, 요때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때도 사실은 연율 100%까지 올랐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근데 연율로 100%가 올라가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입지도 푸틴의 입지를 다지는데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우려가 되는 거는 구석까지 몰린 푸틴이 혹시 뭔 짓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끝까지 밀려 들어가는 액션을 취하게 되면 정말 구테타나 푸틴 제거의 작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터지지는 말아야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 3차 세계대전이라는 부분은 잊지 않아야 될 것일 거고, 사실 그런 일이 터지면 중국조차도 러시아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공멸이니까. 여하튼 오늘은 러시아 관련된 것들을 좀 들여다봤고요. 주식시장 자체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고, 요번 조정이 마지막 조정이라고 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보수적이다, 그래서 겁난다라고 하면 지금 들고 가 있는 포지션 일정 부분 들어가 있으시면 그 포지션만 유지하고, 그 포지션이 50% 미만이면 전 너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높은 수준에서 60%, 보수적이라면 60%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향후 후반부 상승 국면을 기다리면 될 것 같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라 그러면 그거보다 포지션을 다 밀어놓고 후반부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이런 패턴을 거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는 가장 큰 그 이슈의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는 러시아 쪽을 중국이 뜬금없이 지원해가지고 중국의 강력 제재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사실 러시아가 화학전을 한다거나 혹은 국지적인 그 핵폭탄을 쓴다거나, 두 번째 건 아마 안 하겠죠. 화학전을 하겠죠. 한다면. 그런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국지적인 부분으로 끝날 거기 때문에 러시아 제재가 좀 더 강력해지는 거 말고는 추가적인 이슈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속 푸틴을 짓누르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짓누르고 있잖아요. 이 짓누르는 행위를 계속 하는데 지금 웬만한 거 다 짓눌러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보다는 중국이 태도를 바꿔가지고 러시아가 저렇게 박살나는 거는 못 봐주겠다. 내가 최소한 서방국에서 다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러시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중국이 제재 압박을 러시아처럼 막 단계별로 받게 되면 그거는 정말 큰 충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러시아의 경제 규모하고 중국의 경제 규모하고 그다음에 글로벌에 그 엮여 있는 그 상황,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중국 제재가 강력해지면 그건 정말 큰 충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영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후반부에 사이클이 주식이 이렇게 위로 타고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빠르면 요번,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 늦으면 내년 하반기쯤에 정점을 형성할 것이다. 이건 이미 제가 요 전에 촬영한 거에 말씀드렸죠. IT 버블처럼 빨리 정점을 맞으면 내년 3월 깰 거고요. 일반적으로 저것처럼 정점을 맞으면,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 때처럼 정점을 맞으면 내년 하반기 때쯤 정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